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니어 리포트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보기가 겁난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이 작년보다 20%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금이라도 좀 시원하게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1차 때와는 지급 대상도, 기준도, 내용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어떡하지?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자녀처럼, 손주처럼 소비 쿠폰, 신청부터 사용까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1차와 2차 대체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거죠. 1차 때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때는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으신 분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변화는 정부가 이전의 모든 국민 지원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하자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차 때는 받았지만 이번에는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 기준 완전 정복.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해서 소득이 높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는 소득은 적은데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재산이 좀 많아. 그럼 못 받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아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이번 2차 쿠폰은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공시가격의 6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9억 원이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12억 원으로 높아졌으니까 지난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셨거나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 기준은 재산이 많아도 소득은 적게 나오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1차 때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불리하다는 불만이 많았잖아요. 정부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특별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5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 합산이 높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계산해준다고 하니 맞벌이 하시는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나요?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1차 때 기초수급자로 4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10만 원이 더해져서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사신다면 추가 지원금을 받아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급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쿠폰 금액을 충전해주는 방식이 기본이고요. 카드가 없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선불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놓치면 안 되는 신청 방법과 기간.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딱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면 아예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
꼭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두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평소에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많이 쓰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간편 결제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분증 가지고 동네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주는 특별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 꼭 활용해보세요.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어서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태어난 해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정해진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주세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22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난 1차 소비 쿠폰을 받으셨더라도 이번 2차 쿠폰은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사용처와 유의사항. 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사용처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1차 때에는 작은 가게에서만 쓸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읍면 지점이나 로컬 푸드 직매장, 생활협동조합, 우리가 흔히 생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가시는 곳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쿠폰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부가 다시 회수해 간다고 하니 그 전에 꼭 필요한 물건 사시는 데 쓰세요. 그리고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정행위가 촉발되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비 쿠폰의 진짜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기준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나는 왜 못 받지? 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아닐까 하네요. 만약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주민센터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소비 쿠폰으로 따뜻하고 넉넉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니어 리포트,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